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공학적으로 생성했을 때의 노벨티와 다이버시티입니다. 우선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엔지니어링 디자인 관점에서 사용할 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물론 우리가 퍼포먼스를 확인을 할 수는 있으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지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죠. 그리고 어떤 리얼 월드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. 그 테스트를 하기엔 더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스파르시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그 데이터가 모든 디자인 스페이스를 균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전체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특정 부분에 몰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스파르시티가 존재한다는 거죠. 이런 부분에.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. 어쩌면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생성한 디자인이 새로울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게 고객이 원하는 새로움과는 굉장히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빌리티와 피저빌리티인데요.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문제점인데 AI가 생성한 어떤 3D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한 디테일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냥 메쉬 형태로 생성을 해버리면 거기서 사람이 무언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제 C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하게 돼 있고 히스토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수정할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로 사람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도면화하는 그런 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내가 생성한 디자인의 노벨티와 다이버시티를 높이려면 노벨티와 다이버시티를 정의할 수 있어야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디자인 노벨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에 비해서 얼마나 유니크한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엔 그냥 생성한 디자인이 초록색, 내가 가진 데이터셋이 회색이라고 했을 때 생성된 디자인들의 가장 가까운 애들의 거리만 계산해서 더하면 그 값이 커질수록 노벨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.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성한 것에서 가장 가까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, 내가 생성한 것과 나의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모두 계산해서 더하면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노벨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생성한 디자인들의 센터를 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센터에서의 각 생성된 데이터셋의 거리를 다 더해서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노벨티가 있다라고 하고요. 그럼 다이버시티는 어떨까요?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디자인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성된 디자인들이 어떤 버라이어티나 레인지가 기존 디자인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몰리스트 클로징 하이퍼스페어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생성한 데이터들의 끝에 가장 가장자리 있는 애들 가지고 이렇게 구를 만들어서 이 반지름을 계산을 하는 거죠. 그게 크면 클수록 다양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컨벡스 헐을 만드는 겁니다. 가장 외부의 디자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디자인이 되겠죠. 마지막으로는 이제 DDP라고 해서 다 모두 1대1 매칭으로 페어로 이렇게 길이를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퍼지겠죠. 그리고 다이버시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이런 디자인 노벨티를 혹은 다이버시티를 늘리려고 한다면 전통적인 겐을 계산을 할 때도 다음과 같이 무언가 다이버시티와 노벨티를 계산할 수 있는 메저를 넣고 그것을 로스 펑션에 넣어서 동일하게 최적화를 했더니 이런 데이터셋을 벗어난 좀 새로운 디자인들이 생성되더라
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어떤 디자인 쉐입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디자인 X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관점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퍼포먼스 스페이스에서.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X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만약에 포인트를 다음까지 뽑아 본다면 그걸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Y 값은 굉장히 몇 개 포인트로 다 수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은 X는 다양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 Y는 다양하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X를 랜덤하게 뽑지 말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DOE 방법론으로 조금 더 넓게 잘 흩어지게 뽑아보자 라고 했지만 여전히 Y 값이 일부 값으로 다 모여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X만 가지고 고려하면 안 되고 X로 Y를 계산해 보고 그 Y를 바탕으로 또 그 Y 값이 달라지는 X들을 잘 찾아서 이제 X 관점에서도 다이버시티가 되고 존재하고 Y 관점에서도 다이버시티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아야겠다라는 게 이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